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20번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벌써 이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 민권센터를 통해서도 거의 150분 이상이 지금 신청 대행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동국이 저희들이 노동국에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 신청서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국도 매일매일 신청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 신청하신 분들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민권센터에서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담당을 맡고 계신 정슬기 씨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럼 정슬기 씨가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좀 질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일단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이 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처음 세금보고 2020년도 거를 하고 세금보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실물 종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신고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금보고를 했지만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세금 환급도 받지 못해서 은행 명세서를 뗄 수도 없는 경우고요. 그리고 텍스 아이디를 이번에 처음 신청했기 때문에 텍스 아이디 편지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텍스 보고를 아예 하지 않은 분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하실 때 텍스 아이디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음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TF 넘버 없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고용증명 서류로 고용주의 서신을 첨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 세금 보고를 했지만 그 신청서에는 이제 세금 보고를 했냐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했지만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안 했다고 대답을 하고 다른 증빙 서류들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5점으로 15,600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고용주의 서신이기 때문에 고용주 서신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설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주 편지 서식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청자의 근무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19일부터 2020년 4월 2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자의 소득 상실 또는 감소 사유를 기재를 하셔야 되시는데요. 가장 좋은 예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가 문이 닫아서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적는 게 가장 좋은 예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신청자가 근로를 제공한 뉴욕주 내의 현장 주소, 말 그대로 직장 주소를 적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고용주의 우편 주소와 고용주의 연락처 정보,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고용주로부터 이렇게 서한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15,600불을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간혹 가다가 조금 고용주께서 이제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강조하지만 요 고용주 서신은 요번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노동국이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요. 가능하면은 좀 서한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편지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은요. 신청자의 성함 그리고 고용주의 성함 및 서명 등이 있고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는 고용기간 동안에 신청자가 얼마나 주급이든 월급이든 얼마나 받았는지는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거주지 증명 서류인데요. 거주지 증명은 신청자가 코로나 이전부터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뉴욕주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각각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서류에는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과 뉴욕주 내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뉴욕시 아이디와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이 두 개 다 발급일을 확인하셔야 되세요. 코로나 이전 뉴욕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에 계속 거주해 왔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고요. 현재 뉴욕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2021년 3월 20일 이후 서류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기간 동안 이사를 해서 주소가 다르다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 주소가 계속 구주소든 현주소든 뉴욕 주소라면은 서로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시 아이디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이디 NYC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은 이건 거주 증명도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발급 일자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이제 그 2020년 3월 27일 이후에 발급을 받은 거면, 그러면 2020년 3월 27일 이전 거주가 이제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2020년 3월 27일 이전 거주한 뭐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전기세 고지서나 이런 걸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ID NYC의 만료 기간이 4월 1일 2021년이라고 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뉴욕시 아이디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니까요. 발급일은 2016년 4월 1일이 됩니다. 발급일이 2020년 3월 27일 이전 날짜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뉴욕주 거주 증명이 가능하지만 발급일이 2021년 3월 20일 이전 날짜이기 때문에요. 현재 뉴욕주 거주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 뉴욕주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뭐 은행 스테이트먼트,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고지서를 네. 따로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 거꾸로의 경우죠. 그러니까 현재 뉴욕주 거주가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올해 3월 20일 이후에 뉴욕주 거주를 증명하는 이제 그런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서 제출 시 질의사항입니다. 네, 첫 번째, 신청 번호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신청 번호는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만 하시면은 바로 신청 번호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출한 후에 다시 로그인을 하면 번호가 바로 뜨는 거죠. 네. 그리고 전자 확인 증명서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전자 확인 증명서에는 고정된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무서에서 발급하냐에 따라서 양식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 확인 증명서에 제출 아이디, submission 아이디와 세금 보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회계사 한 분한테 여쭤봤는데, 회계사들이 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전자 확인서의 양식이 달라진대요. 근데 하여튼 요 내용만 들어있으면 어떤 양식이든 다 이제 그 증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는 은행 명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인데요. 은행 명세서에는 뉴욕주 세금이 환급된 기록이 찍힌 거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휴대폰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연방 세금이 아니라 뉴욕주 세금 환급을 증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은 2월 23일 IRS tre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연방주 세금이에요. 이걸 증명하시면은 다시 추가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밑에 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NY State, NYS Tax Refund라고 적힌 것을 꼭 체크하시고 이것이 나와 있는 은행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환급 받는 것뿐 아니라 세금을 낸 것도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신원 증명 가능한 서류가 한국 여권밖에 없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외국 출생 증명서도 신원 증명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출생 증명서라는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서류로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노동국에서 이거를 타당한 서류라고 받아들일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이거를 다른 서류가 없는 경우, 다른 서류가 없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 증명서만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신 다음에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원증명 위해서 4점이 필요한데 운전면허증이나 IDNIC나 이런 걸로는 바로 하나로 4점이 되는데 한국 여권은 3점밖에 안 되죠. 그래서 1점을 추가하려면 이런 서류들을 이제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사진은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예시인데요. 반드시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인데요. 현재 신청서 제출 후에는 신청서 수정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서류를 제대로 다 제출했는데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데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해도 다시 제출하는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노동국에 착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국의 대응을 기다리시거나 아니시면은 노동국 한라인 번호 877-393-4697로 전화해서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시험 삼아 여러 번 전화를 해봤는데요. 영어로 하는 경우는 뭐 비교적 빨리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어 통역을 요청을 하면은 좀 한참 기다려야 된대요.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곧 참조하시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추가 제출 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제출을 선택한 자료 말고 다른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추가 제출 시 다른 양식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양식이 다르다는 문제로 2차 추가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추가 제출한 서류 양식이 다른 경우 첨부는 가능한데요. 이게 노동국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연락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답변을 못 줘요. 자기들도 지금 신청서를 계속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운전면허증이나 IDNIC를 제출했는데 그게 2020년 3월 27일 이후에 발급됐거나 또는 뭐 현재의 뉴욕주 거주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결국 다른 서류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뭐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고지서 같은 걸로 2020년 3월 27일 이전 거를 보충하거나 아니면 현재 거주를 보충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동부에서 무조건 IDNIC를 냈으면 IDNIC를 새로 보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을 냈으면 또 운전면허증만 새로 내라고 그러고 다른 거를 보충할 수가 없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시스템상의 좀 허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IDNIC를 냈다. 그러면 IDNIC 사진 찍고 그러고 2020년 3월 27일 또는 현재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 찍어서 두 개를 한 장의 사진으로 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노동국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로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라도 계속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추가 자료 제출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니 로그인 페이지만 뜨는데 어떡하나요? 인데요. 이럴 때 추가 제출 요청 페이지가 곧바로 뜨지 않고 로그인 페이지만 뜬다면 노동국에서 잘못 안내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로그인을 하면 추가 제출 요청을 정말 받은 것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왼쪽 사진처럼 추가 제출 요청을 받은 신청자에게 뜬 화면은 왼쪽과 같습니다. 이 화면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받지 않았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마찬가지로 노동국에 전화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노동국이랑 이 문제로 정확하게 통화를 했는데요. 자기들이 기술적인 문제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추가 제출을 할 수가 없죠. 이 화면이 뜨질 않으면은. 그러니까요. 다음 질문으로는 핀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인데요. 핀 번호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자로 바로 오거나요. 아니면 이메일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받게 되십니다.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로 핀 번호를 안내받으니까요. 네,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노동국과 이후에 연락할 때 필요한 정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서 접수 후 질의사항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어떠한 단계로 진행되나요? 네, 신청서를 지원하시면요. 노동국에서 당연히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정보나 정보 수정이 필요할 경우 노동국에서 문자나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려요. 링크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수정 또는 재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수정 기간은 이메일이나 문자 수신일을 기준으로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시면 신청서 제출 시 제공받은 정보로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추가 정보를 위한 상태 업데이트 또는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께서는 계정, 문자, 그리고 이메일을 부지런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자는 833-586-1144 번호로 가고요. 이메일은 efw@labor.ny.gov로 발송됩니다. 추가 번호가 요구될 경우 지원자는 심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877-393-4697 번호로 발신됩니다. 그리고 심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요. 노동국에서 문자나 이메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또 한 분이 저희들한테 연락 주셨는데요. 저희 통해서 신청하셨는데 이제 전화로 확인했더니 승인은 됐다. 그런 얘기도 지금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언제 지급될지, 돈 액수는 과연 15,600이 될지, 3,200이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을 안 해준다고 하고 다만 이제 승인이 됐다고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심사에서 탈락하시거나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지원자께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즉시 계정으로 접속해서 안내를 따르셔야 하는데요. 72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시면은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의 제기를 버튼을 눌러야 심사 네. 결과 확정되기 전에 이의 제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의 제기를 시작하면 신청인의 신청서는 재검토되는데요. 신청인은 추가 정보 또는 서류 제공을 요청받을 예정이고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충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신청서 제출 시 제공받은 정보로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재심사 결과를 안내받으실 거고요. 이의 제기는 심사에 최대 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비자 선충전 카드를 통해 일회성 지원금을 받습니다. 카드는 신청서에 제출된 주소로 배송이 되고요. 카드를 이용해서 ATM 기기를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고 비자 카드를 받는 모든 곳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날로부터 카드를 받기까지 심사와 처리에 약 6주에서 8주가 소요될 수가 있어요. 신청서가 미흡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EWF는 신규 프로그램이고 제출되는 신청세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요 시간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요.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충전되어 있는 금액이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 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수수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이게 큰 액수의 돈이 카드로 오니까 이거를 이제 은행에 가서 현금화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데 ATM에서 현금을 뽑거나, 근데 분명히 이제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 액수를 다 뽑을 수 있으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 가서 현금화 할 수 있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업수당을 데이비카드로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 실업수당,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카드가 나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래야 사실 돈을 제대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드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하냐는 질문도 받는데요. 네. 아직 그런 거는 저희도 알 수가 그쵸. 없어서요. 일단 그거는 이후에 노동청에서 따로 또 안내가 있을 네. 겁니다.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네. 제 신청서 자료가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고용주로부터 받은 문서를 포함해서 EWF 신청서의 일부로 노동국에 제출되는 문서는 공공기록이 아니며 EWF 수당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개별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적법한 법원 명령 또는 사법영장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미국 미민세관 집행국 ICE를 포함한 타 정부기관에 그러한 정보를 신청서 처리 외 다른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이 신청서가 그 신청서 내에 기재된 내용은 노동국 안에서만 공유가 되고요. 노동국 외에 기타 이민기관이나 법원 이런 경우에는 절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용주분들이 서한을 작성해 주실 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심시켜 주려고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딱 요 EWF 서류미비자 실업수당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죠. 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신청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 기금은 한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신청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될 예정이고요. 21억 달러의 기금이 모두 배정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는 신청자 커뮤니티 및 센터의 지원 중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뉴욕주에 한 90만 명 정도 서류미비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0만 명 정도에게 지급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30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기간에 30만 명 이상이 이걸 이제 신청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쭉 설명드렸고요. 하여튼 민권센터는 계속해서 신청대행 접수도 받고 있고 그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718-460-5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셔서 그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그 다른 유용한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